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오늘도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처가 어젯밤 경호처와 국방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내일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공수처가 어젯밤에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방해 시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를 했고, 또 경호처 직원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법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공수처의 이번 공문 발송은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경호처에 대한 채찍과 당근을 주려는 그런 제안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채찍이라고 한다면은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형사상 책임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경호처의 주요 인원들에 대해서 이미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을 저지하는 것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점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민사상 책임이라고 한다면 지금 집행 저지를 위해서 지금 이런 울타리 같은 것도 세워두고요. 특히 앞에는 버스로 바리케이트 같은 부분을 쳐두었는데 집행에 나섰다면은 결국 이 철조망이라던가 이런 바리케이트를 무력화시켜야 되잖아요. 예. 이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뭐 경호처에게 청구를 할 것이다, 물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자면 좀 집행을 더 적극적으로 막는 것을 좀 주저하게 하려는 일종의 심리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당근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당근이라고 한다면은 경호처의 어떤 이 위에 지도부의 어떤 지시들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라는 지시를 경호처 직원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이 어떤 직무를 다하지 않은 그런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공문에 담아둠으로써 결국 좀 심리적으로 집행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막는 것을 저지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유인책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심리적인 유인책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찰에는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해석이 갈리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공수처에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어쨌든 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집행에 나서는 것인데 이에 관해서 경찰이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에서 집행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논쟁은 앞서 공수처에서 경찰에게 이 체포 영장의 집행만을 일임하려고 했을 때 한번 법적으로도 문제가 제시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금 공수처에서 발부받은 영장, 이 공수처는 특히 내란죄의 어떤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권한이 없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이렇게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나서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나서서 집행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경찰이 집행에 나설 때는 신분증을 폐용하고 신분증과 이제 실제로 그 얼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스크를 써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이제 경찰 공무원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을 하면은 이에 응해야 된다는 규정을 가져와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일단 방어권 행사의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실제로 이제 경찰에게 이런 신분증을 폐용하고 무조건 뭐 마스크를 쓰지 마라 이런 부분을 강요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 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을 했다는 혐의로 간부를 대기 발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경호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이게 의견 개진에 대한 불이익이라면 법적 근거는 있는 겁니까? 지금 공수처 측의 이 주장과 이제 이
이것을 수사한 경찰 측의 주장과 그리고 이 경호처 측의 주장은 갈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김성훈 경호차장, 현재 경호처장을 지금 대리하고 있는 이 경호차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가 해당 인사가 이제 대기 발령을 받았다라는 그런 보도가 그게 이제 있었습니다. 보도였죠. 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호처는 해당 대기 발령 간부는 이렇게 자유로운 의견 개진 때문에 대기 발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국수본에 이 경호와 관련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기 때문에 대기 발령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어떤 보안 업무 규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대기 발령을 받은 것이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수본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은 주요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이 경호처의 어떤 관리에 대한 그런 기밀들에 대해서 전달을 했다. 지금 이런 혐의를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양측의 주장이 지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식인이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어떤 경호차장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 개진을 한 것만으로 대기 발령을 내렸다면 그 부분은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을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냈다고도 볼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만약 경호처의 이야기대로 어떤 기밀 유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대기 발령을 냈다면 이때는 사실 또 경호처에서는 이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사실관계는 좀 더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이제 오늘로 이제 일주일을 맞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이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수처에서 국방부나 경호처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렇죠. 이 공문 발송이 사실상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집행에 협조하라는 일종의 공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집행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은 또 가능하게 하는데요. 예, 예.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 영장 집행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안전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무리하게 집행에 뛰어들다가는 무력 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네. 아무래도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예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한정 준비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2차로 재발부받은 이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이 설 연휴 전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정확한 기간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면 사실 또 기한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만약 한 번의 체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거나 장기전에 대비한다면 적어도 이번 주 내에 체포의 시도에 나서야지 설 전까지 마무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 주 안에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광역수사대에 어떤 이 체포 집행 과정에 장기전에 도입해서 배터리나 기저귀 같은 부분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수처나 경찰 측에서도 이 체포 집행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까지도 지금 경우의 수로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국수본은 이제 영장 집행 시 제1원칙, 물론 이제 안전이라고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방해가 있다면 경호처 직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지금 체포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이제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이라고 지금 당연히 공수처는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특히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여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은 물론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회기 중에는 이제 체포가 되지 아니하지만 현행범일 경우에는 체포가 가능한 것으로 예외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일지라도 이렇게 영장 집행을 저지한다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서 체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공수처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경호처 직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데 그렇다면 사실 공수처나 경찰 입장에서 한 명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체포를 하는 건 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현행범 체포까지도 가능하다고 지금 고려는 하고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제한은 있기 때문에 체포만이 어떤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육군 55경비단 병사들을
지난번 체포 집행 정지에 동원을 하고 이후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밤새 대기시킨 것으로 전해졌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도 경호처는 이제 동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경찰 수사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파악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제 육군 5호 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사병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지휘 감독 권한이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경호처에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이제 관저의 내각이나 이제 외곽 같은 부분에 경비를 쓰는 일이지 어떤 이들에 대해서 어떤 경호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한다거나 아니면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거나 그런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병들을 동원한 부분이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경호처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지금 주장을 했지만 지금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일반 병사들이 체포 시도 중단 후에도 버스에서 취침을 하면서 왜냐하면 관저 내에 수경 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버스에서 철야로 이제 대기를 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관계가 이제 확인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좀 과도하게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좀 더 수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경찰은 이제 계속해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어떤 소환을 통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뭐 불출석하고 있는 이제 간부들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관건은 뭐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경호처장의 사태로 수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이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차장의 경우에는 지금 김성훈 차장이 굉장히 좀 강경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체포 영장을 재집행에 나선다면은 굉장히 강경하게 이 부분을 저지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소환에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요. 그렇다면은 경찰과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이때 김성훈 차장도 동시에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려 할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이 부분을 좀 뒷받침해주는 부분이 경호처의 이 경호 관련한 법률들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금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되면 분명한데 김성훈 차장의 경우에는 경호처의 그 경호 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경호 인력들도 김성훈 차장의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그런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체포영장 집행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김성훈 차장이 만약 체포가 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경호처 내부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체포영장을 좀 집행을 동시에 단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박종준 전 처장이 세 번째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여기에 본인의 휴대전화도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휴대전화가 결국에는 이제 경호처 상황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관건일 텐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휴대전화를 이제 임의로 제출을 해서 결국 포렌식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예. 이 휴대전화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본다면은 그 체포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인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인지 내지는 누구에게 지시를 내렸는지 이런 부분들이 휴대전화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부분이 사실 어떤 간부들 그리고 이 경호처 내부에도 이 휴대전화가 단초가 되어서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나온다면은 또 경호처 내부의 분위기를 또 반전시킬 수 있는 내지는 흔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내일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한 상황인데 지난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 때를 보면 그때도 이제 상당히 빨리 종료가 됐잖아요. 내일도 이제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하기 때문에 좀 이 탄핵 심판이 내일은 좀 빨리
끝날까요? 아니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내일은 좀 조속한 시간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종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이미 기일이 5번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이제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인데 내일이 첫 변론 기일인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신변 안전의 우려를 이제 이유로 들어서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서 출석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낮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이렇다면은 결국 첫 번째 기일이긴 하지만 예. 이제 변호인은 출석을 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변 안전이 위협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헌법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뭐 내란죄는 제외하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던가 기일 지정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의 제기를 한 번 더 하는 그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국회 측에서는 관련된 자료들을 이미 제출을 하였고 앞으로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기일을 진행해달라 이런 부분 의견 개진을 하는 정도로 종료가 될 가능성도 좀 점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5명의 이제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뭐 이제 명단을 뭐 말씀을 드리면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이렇게 이제 5명의 증인을 지금 신청한 상황인 건데 원래 이제 15명이었는데 지금 5명으로 이제 줄어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변론 준비 기일에 증인을 15명 정도 명단을 제출하면서 증인을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고요. 예. 일단 1차적으로는 5명을 선발했다고 보입니다. 이 면면을 보자면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어찌 보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좀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일단 1차적으로 대상으로 선별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좀 증인을 좀 대폭 축소해서 일단 1차적으로 신청을 한 것은 증인 신문에는 사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일도 추가로 지정해야 되고 좀 더 재판 기일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적이고 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일단 국회 측에서는 좀 증인을 좀 축소해서 신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1차적으로 한번 신청해 본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증인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면 이제 윤 대통령 측은 지금 현재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 이제 이런 이유였는데 물론 이제 뭐 저희가 뭐 조금 전에도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헌재에서는 재판관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내일 이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겠다. 뭐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또 변론기일 지정한 것에 대해 또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떤 전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어찌 네. 보자면 예측도 가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진보적인 성향으로 꼽히고 있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추천한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 예. 기피 신청을 했다는 것에 뭐 적법성이라던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일단 나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려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해서 네. 기피 신청을 했다고 보고요. 예.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심리를 진행하겠지만 전혀 사유가 없다. 기피 신청에 해당하지 않고 그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기피 신청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판단을 받겠지만 그러면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들어보면 내일 이제 재판관 회의를 소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일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내일 바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심리를 하는 겁니까? 내일 바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네네. 물론 뭐 바로 판단을 내려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예. 중요한 부분은 기피 신청이 있다고 해서 지금 지정된 변론 기일을 바로 미뤄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더 연장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물론 변론이 거의 다 끝날 무렵에 그때 기피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변론이 거의 다 끝날 무렵에 기피 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피 신청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심리를 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지금 정해진 변론 기일에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그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일괄 지정한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